이것은 단순한 또 하나의 하이브리드가 아닙니다. 37mpg의 강력한 터보 하이브리드입니다. 우수한 주행거리와 파워로 당신의 다음 이야기를 발견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곳이 어디든지. 올류 소렌토 터보 하이브리드, 세계 최초의 스토리텔링 머신. 지난 18개월간 코로나19로 사망한 LA 카운티 주민이 2만 5천 명을 넘었습니다. LA 통합교육부의 계약으로 앞으로 몇 주간 확진자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컬버시티 통합교육부가 학생들의 백신 접종을 의무화했습니다. 글렌데일 커뮤니티 칼리지도 학생과 교직원들의 백신 접종을 의무화합니다. 초중고교의 대면 수업이 재개됐지만 확진자가 잇따르면서 학생과 교사가 대거 격리에 들어가는 등 학교 운영이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한인타운의 LA시 선거구 단일화를 위한 청원 캠페인에 3천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모아진 서명은 28일에 열리는 10지구 공청회의에 자료로 제출됩니다. 연방의회 의사당 인근에서 폭발물을 소지했다고 주장한 남성이 경찰과 대치하다 체포됐습니다. 일부 하원 사무실과 연방 대법원엔 대피령이 내려지기도 했습니다. 탈레반이 장악한 아프가니스탄에선 필사의 탈출 행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200만 명가량이 피난길에 올랐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을 비롯한 주요 동맹국은 아프간과 다르다며 이들이 공격을 받을 경우 미국이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야당인 국민의힘 내홍이 이준석 대표의 발언 자제로 겉으로는 수습되는 모습입니다. 황교익 경기관광공사 사장 내정자는 자진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한미연합지휘소 훈련이 진행 중인 가운데 북한은 최전방 지역에서 저강도 대응 훈련만 이어가고 있습니다. 성김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의 방안에 맞춰 북한이 도발에 나설지 주목됩니다. 델타 변이 확산에도 지난주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34만 8천 건으로 코로나 사태 이후 추이절을 기록했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델타 변이 확산 우려와 연준의 테이퍼링 불안에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LA 지역 오늘 밤 맑은 날씨가 이어지면서 밤 최저 67도가량, 내일은 곳에 따라 구름 끼는 날씨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은 77도에서 79도가량 되겠습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는 아시아나항공 미주 취항 30주년, 앞으로도 정성을 다하는 서비스, 쾌적한 최신 항공기로 안전하고 편안하게 모실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시아나항공 제공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미회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임승찬입니다. 8월 19일 목요일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1부 시작하겠습니다. 델타 변이가 빠르게 확산하면서 LA 카운티의 코로나19 누적 사망자가 2만 5천 명을 넘어섰습니다. 오렌지 카운티의 아시안 주민들이 백인들과 비교해서 코로나19로 인해 사망한 확률이 더 높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오늘 첫 소식 이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LA 카운티에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사망자가 2만 5천 명을 넘어섰습니다. LA 카운티에서는 19일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사망자가 35명이 발생하면서 지난 18개월 동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숨진 LA 카운티 주민 수는 2만 5,002명을 기록했습니다. 19일 신규 코로나 확진자는 3,239명이 발생했습니다. 카운티 보건국은 새학기 개학으로 학생들이 코로나 테스트를 받게 되면서 앞으로 확진자 수는 계속 불어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오렌지 카운티의 코로나19 입원 환자의 증가세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카운티 보건국은 19일 아침 현재 571명이 코로나19로 병원에 입원했으며 중환자실 입원 환자는 133명으로 집계되었다고 밝혔습니다. 19일 신규 확진자는 572명입니다. 신규 감염자 가운데 12명은 교도소에 수감 중인 재소자로 나타났습니다. 백신 접종률은 꾸준히 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번 주 현재 최소 한 차례 백신 접종을 마친 오렌지 카운티 주민은 전체 75.4%로 지난주에 73%와 비교해 소폭 증가했습니다. 2차 접종까지 완료한 주민도 지난주보다 2% 늘어난 67%를 기록 중입니다. 보건국은 최근 발표된 연구 결과 코로나19에 감염된 임산부들의 경우 조산할 확률이 40%가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임산부들의 백신 접종을 강조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지역 아시안 주민들이 백인 주민들에 비교해 코로나로 인해 숨질 확률이 더 높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UC 어바인이 19일 오렌지 카운티 지역에서 나이와 성별, 수입, 교육 수준, 의료보험, 거주 지역 등을 토대로 조사한 결과 사회경제적, 지리적, 그리고 인구적인 요소가 코로나 사망률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조사에서 오렌지 카운티 지역 아시안 주민들이 백인 주민보다 코로나 감염 시 숨질 확률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UC 어바인 공중보건 다니엘 파커 교수는 오렌지 카운티 내 아시안 주민들이 워낙 다양하다 보니 한 개의 카테고리로 묶이게 되면 국적이 다른 아시안 주민들의 감염 위험률, 사망률까지 구체적으로 가려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외에도 노인층, 남성, 히스패닉 주민들, 그리고 저소득층 주민들이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을 받는 경향이 높았습니다. 히스패닉 주민은 백인보다 코로나 감염 확률이 1.7배나 높았습니다. 인구 밀도가 높은 지역 주민들, 교육 수준이 낮고 의료보험률이 낮을수록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돼 숨질 확률이 높았습니다. 연구조사에 따르면 특히 팬데믹 초창기 오렌지 카운티 내 인구 밀집지인 해안가 부촌에 코로나 감염 사례가 집중되었으나 후에는 애너하임과 산타아나 등이 감염률이 높아졌습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이은입니다. 오늘 개학한 컬버시티 통합교육부 측이 접종이 가능한 학생들의 백신 접종을 의무화했습니다. 이 같은 지침은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최초입니다. 컬버시티 통합교육부의 콴트렌 교육감은 페이스북을 통해 오는 11월 19일까지 백신 접종이 가능한 12살 이상의 학생들은 백신 접종을 증명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교육감은 또 교사, 교직원, 학부모와 학교위원회와의 논의 끝에 7천여 명의 학생과 900명의 교직원들을 보호하기 위해 이와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11월에 코로나 감염 사례가 현저히 감소하게 되면 백신 의무화 방침을 재고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글렌델 커뮤니티 칼리지 보드가 재학생 그리고 교직원들의 백신 접종을 의무화합니다. 보드는 지난 화요일 회의를 통해서 10월 31일까지 2차 백신 접종을 완료해야 한다는 내용의 조례를 통과시켰습니다. 글렌델 커뮤니티 칼리지는 이번 가을 학기 200개 이상의 대면 수업 그리고 1,500개의 온라인 수업을 개설할 예정입니다. 미 전국에서 새학년도를 맞아 초중고등학교 대면 수업이 재개된 가운데 델타 변이의 확산으로 확진자가 잇따르면서 학생과 교사가 대거 격리에 들어가는 등 학교 운영이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전국 50개 주 가운데 백신 접종률이 두 번째로 낮은 미시시피 주에선 2만 명이 넘는 학생이 코로나19에 노출돼 격리 중이라고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또 루이지애나주 뉴올리언스 교육부에선 3천 명이 넘는 학생과 교직원들이 격리 중이고 플로리다주에선 학생 4,600여 명과 교사 1,500여 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여파로 학생과 교직원 19,000여 명에게 격리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전미 소아과학회의에 따르면 지난주 미 전국에서 보고된 어린이 코로나19 감염자는 12만 1천여 명에 이릅니다. 이는 올해 들어 가장 낮았던 6월 말의 감염자 수와 비교할 때 14배 이상 많은 것입니다. 델타 변이에 감염됐을 때 코로나19 백신을 맞은 사람과 맞지 않은 사람의 바이러스 보유량이 같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영국 옥스퍼드대 연구진은 지난해 12월 이후 74만여 명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유전자 증폭 검사를 한 결과 델타 변이에 감염됐을 때 코와 목에 있는 바이러스량이 백신 접종자와 미접종자가 같았다고 밝혔습니다. 연구진은 알파 변이가 주를 이루던 올 5월 중순까진 백신이 감염을 막는 효과가 컸지만 이후 델타 변이가 퍼지면서 감염 억제 능력이 떨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연구 결과 파이자 백신을 2차 접종하고 2주가 지나면 감염을 막는 효과가 85%에 달했고 아스트라제네카는 68%였습니다. 하지만 파이자는 3개월이 지나면 효과가 75%로 아스트라제네카는 61% 수준에 머물렀고 4개월에서 5개월이 지나면 두 백신 모두 비슷한 수준이 됐습니다. 고 홍명기 M&L 홍재단 이사장의 장례식은 교회장으로 하되 추모식 순서에 한인사회 단체들이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고 홍명기 이사장의 장례일은 아직 미정이지만 장례식은 레드랜드에 위치한 로마린다 SDA 교회에서, 하관 예배는 콜튼에 위치한 몬테시토 메모리얼 파크 앤 모추어리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유가족은 장례식에서 추모사는 고인과 평소 친분이 돈독한 인사들과 고인이 설립하거나 대표직을 역임한 5개 단체의 대표를 모시고 싶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오늘부터 한인타운 인근 대한인국민회 기념재단과 리버사이드의 인랜드 한인회 두 군데의 헌화소가 마련됐습니다. 헌화소는 오늘부터 오는 21일 토요일까지 매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마련됩니다. 고 홍명기 이사장 장례 준비와 유지 논의를 위한 남가주 단체장 모임에는 미주 도산기념사업회, 대한인국민회, 옥타 흥사단, 미주 한인회장협회, LA와 오렌지 카운티 한인회, LA 동부 한인회, LA 북부 한인회, 팜스프링스 한인회, LA 평통과 오렌지 샌디에고 평통, 남가주 한국학교, LA 상공회의소, 오렌지 카운티 상위의 대표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LA 한인타운 선거구를 단일화하기 위한 청원 캠페인에 박차가 가해지고 있습니다. LA 한인회와 한미연합회 등 한인타운 단체들로 구성된 코리아타운 선거구 재조정 태스크포스는 오는 27일까지 선거구 단일화를 위해 10,000명 서명을 목표로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데, 오늘 현재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총 3,000여 명 정도가 참여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서명운동은 27일까지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 그리고 오후 4시부터 저녁 7시까지 타운 내 마당몰의 코트야드에서 진행됩니다. 다음 주 화요일인 24일에는 타운 내 앤더슨 먼거 패밀리 YMCA 건물에서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 서명운동이 이루어집니다. 온라인 청원은 change.org/unify-koreatown에서 이루어집니다. 선거구 단일화를 통해 한인 커뮤니티가 하나의 선거구에 모여있게 되면 선출된 지역 대표들이 코리아타운 지역사회 관심을 제대로 대변하도록 책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지역 주민들은 학교나 인근 도로, 안정 등 공공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게 됩니다. 거주 지역과 상관없이 코리아타운 선거구 재조정 이슈에 관심 있는 모든 분들이 청원에 서명할 수 있습니다. 모아진 서명은 28일 오전 10시로 예정된 LA시 10지구 공청회에서 코리아타운 선거구 단일화를 지지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뒷받침하기 위한 자료로 제출될 예정입니다. 글로벌 아동 권리 전문 비정부 기구인 NGO 굿네이버스가 IT에 발생한 규모 7.2의 지진 피해를 돕기 위해 총 $30만 규모의 긴급 구호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굿네이버스 측은 긴급 구호 대응단을 조직해 인구 밀도가 가장 높아서 피해가 집중적으로 발생한 서남부 레카이 지역을 중심으로 식수위생, 임시주거시설, 식량 등 긴급 구호 물품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선 굿네이버스 대응단장은 11년 만에 발생한 강진으로 IT의 비상사태가 선언된 가운데 허리케인으로 인한 폭풍까지 겹쳐 구조활동에 난항이 예상된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피해 복구를 신속하고 전문적인 긴급 구호로 펼쳐나겠다며 굿네이버스는 UN 등 국제사회와의 공조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굿네이버스는 2010년 IT 강진, 2011년 일본 대지진, 쓰나미, 2019년 강원도 산불 등 자연재해와 전쟁 등으로 위기에 처한 이웃을 위해 신속하고 전문적인 긴급구호 활동을 펼쳐왔습니다. 굿네이버스 홈페이지 www.kr.goodneighbors.us IT어에서 IT 긴급구호 모금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모금 관련 문의는 전화 844-357-7797번으로 하면 됩니다. 한인 가정상담소가 9월 8일 오전 10시 행복만들기 온라인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행복만들기 세미나는 코로나로 바뀐 일상에 지친 한인들이 강연을 통해서 마음을 치유하고 공감하며 건강하고 행복한 한인 커뮤니티를 형성한다는 취지로 마련됐습니다. 한인 가정상담소의 심리상담 프로그램에 안현미 총괄 매니저가 나를 변화시키기 위한 행복의 법칙에 대한 강연을 1시간 동안 진행할 예정입니다. 강연에 참여를 원하는 한인들은 웹사이트 tinyurl.com/happykfm에서 사전 예약을 할 수 있습니다. 한국인삼공사 미주법인이 개학을 맞은 어린이들을 위한 홍삼 기부 캠페인 어린이 면역력 선물 릴레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11일과 18일에 진행된 어린이 면역력 선물 릴레이에서 한국인삼공사 미주법인은 한인 가정상담소 윌튼 플레이스 초등학교, LA와 오렌지 카운티 인근의 어린이집과 유치원 8곳, 그리고 한미 특수교육재단에 4만 5천 달러 상당의 3,000박스 규모의 아이키커와 홍의장군을 기증했습니다. 프리웨이 노면 공사로 인해 210번 프리웨이 서쪽 방면의 차량 통행이 이번 주말에 통제됩니다. 주 교통국인 캘트랜스는 이번 주 금요일 밤 10시부터 다음 주 월요일 새벽 5시까지 55시간 동안 210번 서쪽 방면 락스포드 스트리트에서 5번 프리웨이 만나는 구간의 차량 통행이 중단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210번 프리웨이 서쪽 방면 포크와 락스포드 야넬 스트리트의 프리웨이 입구, 야넬 스트리트과 팩슨 스트리트 출구 역시 필수됩니다. 라디오 솔 이브닝 뉴스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은 LA와 가든그로브 두 곳에서 모시는 금강안경 검안과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빛으로 태어나는 당신은 카우나 미인 100% 근적외선 마스크는 카우나뿐입니다. 정직한 빛 카우나 LED 마스크, 온오프 PRGR 야마하 14 M뉴 스포츠 전미국 독점 총판 올림픽 골프, 구매부터 재이용자까지 아파트 론도 역시 뱅크 오브 호흡이 하면 다릅니다. 희망을 설계하는 전문가들의 은행 뱅크 오브 호흡 공동 제공입니다. 5시 18분 조금 지나고 있습니다. 이 시간 교통 상황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10번 프리웨이 이스트 방면입니다. 크렌샤 블루버드 구간부터 정체 심한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피스 애비뉴까지는 10마일대로 나오미 스트릭반도 20마일 정도로밖에는 움직이지 못하고 있고 5번 프리웨이 노스 방면 만나는 구간 카플레이는 15마일 정도로 꽉 막혀 있는 상태입니다. 이 밖에 110번 프리웨이 사우스 방면, 10번 프리웨이 웨스트 방면과 교차하는 구간부터 속도 뚝 떨어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게이지 애비뉴까지 정체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고 110번 프리웨이 노스 방면 버논 애비뉴 구간 왼쪽 차선에 물건이 떨어져 있습니다. 101번 프리웨이 노스 방면 벨보아 블루버드 구간에는 화재가 발생했다는 보고도 올라와 있습니다. 이 구간 지나시는 차량들 조심해서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교통 상황이었습니다. 이브닝 뉴스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워싱턴 DC 연방의회 의사당 인근에서 폭발물을 소지했다고 주장하는 40대 남성이 5시간 가까이 경찰과 대치하다 체포됐습니다. 동부시간으로 오늘 오전 9시 15분쯤 한 남성이 번호판이 없는 검은색 픽업 트럭을 몰고 와 의회 도서관 앞 인도 위에 주차를 했고 폭탄을 가졌다고 주장을 하면서 현장에 있던 경찰에게 기폭 장치처럼 보이는 물건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당국이 FBI까지 투입을 해서 차량 창문을 사이에 두고 메모를 주고받는 등 설득에 나섰고 이 남성은 5시간여 만인 동부시간 오후 2시 30분쯤 스스로 차에서 내려 구금됐습니다. 이 남성은 노스캐롤라이나주에 사는 49세 남성으로 트럭 안에서 자신의 행동을 페이스북을 통해서 30분 정도 중계를 하기도 했습니다. 아직까지 범행 동기는 정확히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인근 의회 도서관과 일부 하원의원 사무실 그리고 연방대법원엔 대피 명령이 내려지기도 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쿠바 내 반정부 시위를 탄압하는 데 관여한 정부와 군 고위관리 3명을 추가로 제재 명단에 올렸다고 로이터 통신 등이 보도했습니다. 연방재무부는 오늘 쿠바군 참모본부 부총장과 중부군 총장, 내무부의 교정 책임자가 현지 시위 탄압에 관여해 제재를 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글로벌 마그니츠키 법에 따른 것으로 제재 명단에 오른 3명은 미국 내 자산이 동결되고 미국 내 금융거래 정지, 미국인과 거래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을 비롯한 주요 동맹국은 아프가니스탄과 다르다며 이들이 공격을 받을 경우 미국이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아프간 철군이 동맹국들의 미군 주둔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자 공개적으로 이를 불식한 겁니다. KBS가 보도합니다. 미군의 아프간 철군으로 최악의 혼돈 상황에 직면한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한국과 아프가니스탄은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이 동맹을 벌였다는 신뢰 문제가 제기되며 동맹국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자 이를 공개적으로 불식한 겁니다. We've made agreements with based on not a civil war they're having on that island or in South Korea,
but on an agreement where they have a unity government that in fact is trying to keep bad guys from doing bad things to them. 이어 미국은 그간 협정 5조에 따라 동맹이 침략당했을 경우 신성한 의무를 다해왔다며 이는 일본, 한국, 타이완에게도 마찬가지라고 강조했습니다. We would respond. Same with Japan. Same with South Korea. Same with Taiwan. It's not even comparable to talk about that. 바이든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아프간 철군으로 미국이 동맹에 대한 신뢰를 저버렸다는 미국 안팎의 비판 속에 나온 것으로 한국 등 주요 동맹국이 공격당할 경우 미국이 대응하겠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확언한 것입니다. 미 국무부 대변인도 브리핑에서 블링컨 국무장관의 첫 해외 순방지가 한국과 일본이었다며 동맹과의 관계가 미국이 가진 힘의 원천이라고 강조했습니다. This administration values our alliances and partnerships for what they are, but also for what they represent. They represent a source of strength for us. 미 국방부는 지난 15일 탈레반이 카불을 함락한 직후 미군이 공항 통제권을 확보한 뒤 현재까지 7,000명을 대피시켰고 나머지 인원도 대피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국제사회가 아프간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머리를 맞대고 있습니다. 주미 대사관은 우리 정부도 미국 정부와 긴밀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양순입니다. 한편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이 오늘 아프가니스탄을 재장악한 탈레반과 관련해 누구와 어떤 목적으로 대화를 해야 하는지 분명해지면 내가 직접 탈레반과 기꺼이 대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구테흐스 총장은 오늘 뉴욕 유엔 본부에서 기자들과 만나 아직은 직접 탈레반과 대화를 한 적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는 아프가니스탄에 있는 유엔 인사들이 탈레반과 긴밀히 접촉하는 중이라며 우리의 메시지를 강하게 전달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최근 아프간 사태에 관한 유엔 안보리 긴급회의에 참석했던 구테흐스 총장은 국제사회가 모든 안보리 이사국이 단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이야기했다라며 탈레반이 합법성을 인정받고 싶어한다는 점이 우리의 유일한 지렛대라고 말했습니다. 아프가니스탄을 장악한 탈레반이 20년 전쟁을 치른 미국을 비롯한 세계 모든 국가와 우호적 관계를 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자비훌라 무자히드 탈레반 대변인은 102주년 독립기념일 기념식에서 탈레반은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 모든 국가와 우호적 관계를 원하며 어떤 나라에도 적대적이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아프가니스탄이 또 다른 위기에 빠지는 것을 막을 수 있도록 포괄적인 시스템을 만드는 작업에 동참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무자히드 대변인은 또 탈레반 운동을 인정해달라고 요청하면서도 만약 누군가 아프간 일에 개입한다면 그에 맞서 다시 봉기하겠다는 입장도 덧붙였습니다. 올해 G20 주요 20개국 정상회의 의장국인 이탈리아가 아프가니스탄 사태 해법을 모색할 G20 특별회의 소집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루이지 디마이오 이탈리아 외무장관은 아프간 사태와 관련 동맹국 간 공동의 전략 수립을 위한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며 이러한 계획을 밝혔다고 안사통신이 전했습니다. 마리오 드라기 총리도 G20 특별회의 소집을 타진하고자 주요국 정상들을 잇따라 접촉하는 등 긴박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G20는 서방권을 넘어 중국, 러시아, 사우디아라비아, 터키 등 주요 2회 당사국들이 모두 참여하는 다자협의체라는 점에서 전략적 가치가 크다는 게 이탈리아 정부의 판단입니다. 드라기 이탈리아 총리는 G20의 다자협의 틀 속에서 자신이 제시한 아프간 3대 이슈인 난민, 테러리즘, 인권과 관련한 국제사회 입장을 조율하고 실효적이고 구속력 있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탈레반이 장악한 아프가니스탄에선 필사의 탈출 행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벌써 200만 명가량이 피난길에 오른 것으로 추산되는 가운데 유럽연합은 밀려드는 난민을 어떻게 지원하고 수용할지를 놓고 고심하고 있습니다. YTN입니다. 아프가니스탄 수도 카불의 국제공항. 탈레반을 피해 국외로 탈출하기 위해 몰려든 사람들로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엄청난 인파로 통제불능 상태가 되자 미군은 인파를 해산하기 위해 최루탄까지 쏘았습니다. 이런 와중에도 많은 사람이 필사적으로 담을 기어오릅니다. My husband is a tourist Talib. America, Canada, France, her kishwar, me and just my. So you and your daughter, you'll go anywhere? Any country? Any country.
인접국인 파키스탄의 국경에도 아프간을 탈출하려는 난민들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습니다. ګاډیانې دي د ډیرو شپو څخه دلته ولاړې دي په زرو ګاډیانې او په سوو ګاډیانې دي موږ د طالبانو او د سرکار صدا خواست کوو چې زموږ ګاډیانې دي لکه په موږ باندې کورونه پسې دي او داره ګاډي باندې کښتونه په لکاو باندې پسې 외신은 지금까지 피란길에 오른 난민이 벌써 200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이들 난민의 탈출 경로는 이란을 거쳐 터키로 가거나 파키스탄에서 이란을 거쳐 터키로 가는 것입니다. 또 최종적으로는 터키에서 그리스로 넘어가 유럽으로 들어가는 방식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유럽연합 EU는 국가별 수용 인원과 대상을 놓고 고심 중입니다. EU는 우선 난민들이 유럽까지 위험한 피란길에 오르지 않도록 이웃 국가인 이란과 파키스탄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We should not wait until people stand at our external border. We need to help them before that. 주요 7개국 G7 외무장관들도 성명을 통해 아프간을 떠나려는 외국인과 아프간인에게 안전한 경로를 보장하라고 탈레반 측에 요구했습니다. YTN 김영근입니다. 네, 아프가니스탄을 장악한 탈레반이 30만 명에 달하는 정부군 병력 처리 문제를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탈레반 관리는 사령관들과 지도자들이 아프간군 병력의 미래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아프간에서 철수한 미군이 남기고 간 무기 등록 절차도 개시했다고 이 관리는 덧붙였습니다. 최근 국외로 탈출하려는 사람들이 몰리면서 카불 공항에서 발생한 혼란 역시 사망자 발생과 관련해 탈레반이 비난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도 주장을 했습니다. 이브닝 뉴스 일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잠시 후에 한국 소식 이어집니다. 네, 이브닝 뉴스 일부 한국 소식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의 보훈 인사 논란으로 정치권에 파장을 몰고 왔던 마칼람 리스트 황교익 경기관광공사 사장 내정자가 자진 사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황 내정자는 패기치고 싶지 않다며 소모적 논쟁을 하면서 관광공사 사장으로 근무하는 것도 무리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YTN이 보도합니다. 아프가니스탄 수도 카불의 국제공항. 네, 황교익 경기관광공사 사장 내정자가 오늘 아침 자신의 SNS를 통해 자진 사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신나게 일할 생각이었는데 중앙 정치인들이 만든 소란으로 도저히 그럴 수 없는 환경이 만들어졌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경기관광공사 직원들이 많은 피해를 입고 있는 듯한데 폐해를 끼치고 싶지 않고 소모적 논쟁을 하면서 공사 사장으로 근무하는 것도 무리라면서 사장 후보자 자리를 내놓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12일 경기관광공사 사장에 내정된 지 8일 만에 자진 사퇴한 겁니다. 황교익 내정자는 오늘 스스로 물러나겠다고 하면서도 정치권을 향해서는 날선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정치적인 의견이 다르고 상대의 인격과 권리를 침해하면 안 된다면서 한국 정치는 네거티브라는 정치적 야만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경기관광공사 사장으로 일하고 싶었는데 중앙 정치인들이 경기도민의 권리에 간섭을 했고 경기도민을 무시했다고도 날을 세웠습니다. 황 내정자는 다만 자신의 인격과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정치적인 막말을 했다면서 정중히 사과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김주영입니다. 대선 주자 토론회와 통화 녹취록 공개로 벌어진 국민의힘 내홍은 이준석 대표의 발언 자제로 겉으로는 수습되는 듯 보입니다. 하지만 당 지도부 내 감정의 골은 이미 깊어질 대로 깊어졌고 10명이 넘는 대선 주자들까지 각기 다른 셈법을 내놓고 있어 이 분란을 멈출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YTN이 전합니다. 이른바 윤석열 정리 녹취 파문의 당사자인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이틀 연속 입을 꾹 닫았습니다. 오늘도 저는 별로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나중에 할게요.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SNS도 자제했습니다. 겉으로는 말을 아끼라는 주변의 조언을 듣는 듯 보이지만 일종의 침묵 시위라는 평가도 나옵니다. 연일 각을 세웠던 김재원 최고위원은 대놓고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그늘이 필요하다며 이준석 리더십을 비판했습니다. 어른을 모셔와서 좀 앉혀놓고 소통을 좀 듣더라도 그게 훨씬 낫겠구나. 김종인 전 위원장은 돌아갈 생각이 없다며 선을 그었지만
대통령 선거 때가 되면은 너나 할 거 없이 선대위 가서 뭘 한 달에 끼가지고 하고 싶은 사람들 많은데 그런 와중에 내가 끼어서 가서 뭐 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 1년 만에 5.18 민주묘지 참배로 공식 행보에 나선 것을 두고 해석은 분분합니다. 대선 주자들의 셈법도 여전히 제각각입니다. 홍준표, 하태경 의원은 이 대표를 저격한 원희룡 전 제주지사가 이른바 노이즈 마케팅을 벌였다고 비판했지만 이번에 그 전화 통화 가지고 논쟁하면서 원희룡 후보가 상처가 클 겁니다. 제가 보건대는 왜 그런 그 대응을 했는지 참 이해하기가 어렵다. 개인의 정치적인 이름을 내기 위해서 당을 힘들게 하고 정권 교체의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행동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제가 후보 자격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원희룡 전 지사는 공정한 경선을 위해 문제를 제기했던 거라고 거듭 강조하며 윤석열 편들기라는 지적까지 보란 듯 반격하고 나섰습니다. 수권 능력이 돼 있는지에 대해서 가장 강력한 비판과 검증을 할 것이고 만약에 그게 제대로 안 돼 있다고 한다면 결국 윤석열 총장은 저한테 무릎을 꿇고 큰 팀에서 저한테 협조를 해야 되는 위치로 오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서가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논란에 개입하지 않은 채 여전히 말을 아끼고 있지만 지도부는 물론 주자들의 셈법도 다른 만큼 언제든 갈등은 또 터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YTN 황희경입니다. 국민의힘 대권 주자인 하태경 의원이 대선 경선 여론조사에서 역선택 방지 조항을 넣자는 최재형 전 감사원장 측의 요구를 비판했습니다. 하 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서 최 후보는 입당할 당시 경선 규칙은 당에서 정하는 대로 따르겠다고 했다며 뒤늦은 말바꾸기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이어 대선 본선 투표엔 역선택 방지 조항이 없어 전체 국민의 선택을 받아야 한다며 우리 당 지지자만 모아서 대선 후보를 선출하자는 건 대선을 포기하자는 어리석은 주장이라고 말했습니다. 잠재적 대권 주자로 거론되어 온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가 대선 출마를 공식화합니다. 김 전 부총리는 오늘 고향인 충북 음성에서 지역 원로와 사회단체 인사들을 만나 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김 전 부총리 측은 간담회가 끝난 뒤 김 전 부총리가 대선 출마를 공식화하고 앞으로의 계획도 밝힐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동안 김 전 부총리는 정권 교체나 재창출을 뛰어넘는 정치 세력의 교체를 강조해온 만큼 신당을 창당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와 관련 함께 당을 꾸릴 인사들과도 물밑 접촉을 꾸준히 이어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앞서 국민의힘과의 합당 결렬을 선언한 국민의당과 연대할 거란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김동연 전 부총리는 안철수 대표와 만날 계획이 없다며 선을 그은 바 있습니다. 허위 조작 보도에 최대 5배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는 내용의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어제 한국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입법 폭주라는 야당의 강한 반발 속에 여당은 표결을 강행했고 다음 주 본회의 처리까지 속도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언론 현업단체들은 민주당의 불통을 규탄한다며 사회적 합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KBS가 보도합니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다룰 문화체육관광위가 소집된 시각, 국민의힘 의원들이 항의 표시로 회의장 앞에 집결했습니다. 언론단합! 민주당은 철회하라! 야당 반발이 이어지는 가운데 여당 소속 상임위원장은 기립 표결을 강행했습니다. 여기가 강양이에요! 찬성 9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개정안은 허위 조작 보도에 대해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했습니다. 허위 조작 보도의 개념이 명확치 않아 자의적 해석이 가능하고 소송이 남발될 수 있다는 우려에도 그대로 적용됐습니다. 독소 조항으로 꼽혀온 기사 열람 차단도 청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국민에게 힘이 되어드리는 법이 되어서 국민들이 언론과 대등하게 그런 언론의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법안이 될지는 향후 국민들께서 판단해 주실 것이고, 언론 관련 단체, 대한변협, 또 심지어 외국까지 당장 처리에 중단하고 그런 논의를 하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밀어붙이는 이유는 뭡니까?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 같은 정치 권력과 경제 권력에 대한 언론 보도는 사실상 불가능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견이 있는 법안은 안건 조정회를 거치게 한 절차는 따랐지만 길게는 90일까지도 논의 가능한 상황에서 어젯밤 단 1시간여 논의만 거치는 등 여당의 속도전이었습니다. 언론 현업단체들은 공동 성명을 내고 위헌적 입법 폭거를 규탄한다며 국회 내 특위를 구성해 논의해 가자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박민철입니다. 야권 대선 주자들이 일제히 더불어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개정안 상임위 강행 처리를 맹비난했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SNS를 통해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권력비리에 대한 보도를 막겠다는 것이라며 정권 연장을 위한 입법 독재의 마지막 퍼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정권 말 언론 재갈 물리기는 살아있는 권력에 더욱 엄정해야 한다는 국민의 준엄한 명령을 어기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홍준표 의원 선거 캠프도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악법으로 규정하면서 법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된다면 민주당발 피해 호소인들이 난립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무슨 추악한 잘못을 숨기려 민주주의의 기본권마저 포갑하느냐며 대통령이 되면 언론재갈법부터 폐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원희룡 전 제주지사 역시 문 대통령이 민주당의 폭주를 당장 중단시켜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 소식 간추려드렸습니다. 잠시 후에는 경제 소식 이어집니다. 이브닝 뉴스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델타 변이 확산 우려와 연방준비제도 자산 매입 축소 불안의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는 어제보다 66.57포인트가 하락한 34,894.12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러나 S&P 500 지수는 어제보다 5.53포인트가 오른 4,405.80, 나스닥 지수는 15.87포인트가 상승한 14,541.79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뉴욕 유가는 델타 변이 우려와 달러 강세 3개월 만에 최저 수준으로 하락했습니다. 오늘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9월물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가격은 어제보다 1달러 77센트가 하락한 배럴당 63달러 69센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유가는 6거래일 연속 하락하면서 5월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델타 변이 확산세가 지속되면서 원유 수요가 둔화할 것이라는 우려는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산에도 실업수당을 청구하는 미국인의 수가 코로나 사태 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연방노동부는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34만 8천 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전주보다 2만 9천 건이 줄어 4주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습니다. 지난해 3월 시작된 코로나19 사태 후 가장 적은 수치로 블룸버그 통신이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 36만 4천 건을 밑돌았습니다. 최소 2주간 실업수당을 청구하는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전주보다 7만 9천 건 감소한 282만 건으로 코로나 사태 후에 가장 적었습니다. 이런 결과는 델타 변이의 확산으로 경제 전망이 불투명해졌음에도 고용 회복세에 별다른 타격이 없음을 시사한다고 언론들은 해석했습니다. 연방거래위원회 FTC가 오늘 세계 최대 소셜미디어인 페이스북을 상대로 반독점 소송을 다시 냈습니다. FTC는 오늘 페이스북이 소셜미디어 업계에서 독점적 지위를 남용하고 있다는 주장을 더 보강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FTC와 46개 주 검찰총장은 지난해 12월 페이스북을 상대로 반독점 소송을 냈지만 워싱턴 DC 연방법원은 지난 6월 소송이 법률적으로 미비하다는 이유로 기각을 했습니다. 페이스북이 독점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충분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다만 법원은 이를 보강해서 다시 소송을 낼 수 있도록 했는데 이에 FTC가 재차 소송전에 뛰어든 것입니다. 5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FTC는 오늘 정파에 따라서 3대2로 다시 소송을 내기로 표결했습니다. 리나칸 FTC 위원장도 표결에 참여해 찬성했습니다. 페이스북은 칸 위원장이 콜롬비아대 로스쿨 교수 시절부터 빅테크 기업을 비판해온 전력에 비춰볼 때 공정하게 임할 수 없다면서 이 결정에서 빠져달라고 깊이 신청을 했지만 FTC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FTC는 새로 제기한 소송에서 페이스북이 독점 기업이라는 주장을 뒷받침할 추가 데이터와 증거를 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페이스북이 메신저 서비스인 왓츠앱, 이미지 공유 소셜미디어 인스타그램과 같은 미래의 잠재적 경쟁사들을 사들여서
불법적으로 경쟁을 억압하려고 했다는 핵심 논지는 그대로입니다. FTC는 페이스북은 모바일로의 전환을 견뎌내고 살아남을 만한 사업 감각과 기술적 재능이 부족했다며 새로운 혁신과들과의 경쟁에 실패한 뒤 페이스북은 불법적으로 그들을 사들여 매장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온라인 최강자인 아마존이 백화점과 비슷한 대형 오프라인 매장을 개점할 계획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이 오늘 보도했습니다. 아마존의 첫 백화점형 매장은 캘리포니아와 오하이오주에서 문을 열 것으로 보인다고 이 사안을 잘 아는 소식통들이 밝혔습니다. 이들 매장은 의류와 가정용품, 전자제품 등 다양한 품목을 판매할 예정입니다. 아마존의 자체 브랜드 상품이 주로 진열될 것으로 보이지만 최상급 소비자 브랜드들의 입점도 유력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브랜드가 들어올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매장 규모는 약 3만 평방피트로 전통적인 일반 백화점 크기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합니다. 3만 평방피트는 코울스나 TJ 맥스 매장과 비슷한 규모라고 CNBC 방송이 전했습니다. 아마존 백화점은 의류와 첨단 기술 제품 판매에 특히 도움이 될 것으로 회사 측은 보고 있습니다. 중국의 코로나 확진자 수가 최근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하지만 중국 내 관광 경기는 여전히 밝지 않다고 합니다. 이 소식 KBS가 보도합니다. 베이징 다신 국제공항 주변 마을입니다. 마을 입구를 차단한 채 외부인의 출입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베이징시가 공항 주변 마을에 대해 상시 봉쇄 조치에 들어갑니다. 마을로 통하는 출입구 한 곳만 개방하고 코로나 검사도 의무화했습니다. 所有居住、生活和工作人员均要定期开展核酸检测，保洁、垃圾处理等重点岗位人员核酸检测每周2次。 코로나 확진자가 없는데 상시 봉쇄를 하는 것은 이례적인 조치입니다. 지난달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난징 국제공항에서 시작된 만큼 공항 주변 마을을 봉쇄해 확산을 막겠다는 것입니다. 델타 변이 확산 이후 중국 내 지역 간 이동은 여전히 제한되고 있습니다. 이동 제한과 해제가 반복되면서 중국 관광 산업은 타격이 불가피해졌습니다. 可能会有一些点状的继续的这种疫情，会影响到一些目的地的出发的情绪。 홍콩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 보도를 보면 올 상반기 중국 국내 여행객은 18억 7천만 명, 소비 지출은 1조 6,300억 위안, 우리 돈 약 290조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팬데믹 이전인 2019년에 비해 40% 줄었습니다. 특히 전염력이 강한 델타 변이로 단거리 여행마저 포기하는 사람들도 늘고 있습니다. 중국 관광 산업은 중국 국내 총 생산량의 1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코로나 발생에 대한 우려와 여행 심리 위축 현상으로 단기간에 회복하기가 어려울 것이란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KBS 뉴스 김민성입니다. 네, 스포츠 소식 종합해드립니다. 김세영 선수가 올 시즌 LPGA 마지막 메이저 대회인 AIG 여자 오픈 첫날 공동 선두로 나섰습니다. 김세영은 스코틀랜드의 커누스티 골프 링스에서 열린 대회 첫날 1라운드에서 버디 6개를 잡고 보기는 하나로 막으면서 5언더파 67타를 쳐서 미국의 넬리 코다 그리고 스웨덴의 마들렌 삭스트램과 함께 공동 선두로 1라운드를 마쳤습니다. 또 한타차 공동 4위에는 올해 US 여자 오픈 챔피언인 필리핀의 유카 사소 그리고 2018년대 우승자인 조지아 홀 등 4명이 자리를 했습니다. 2015년대 우승자인 박인비 선수는 2언더파 70타를 쳐서 2019년 챔피언인 시부노 히나코 등과 함께 공동 11위로 1라운드를 마쳤습니다. 손흥민 선수한테 휴식을 준 토트넘이 유럽 축구연맹 유로파 컨퍼런스 플레이오프 1차전에서 패했습니다. 토트넘은 포르투갈 파수스 드 페이라의 아우스타디오 카피탈 두 무벨에서 파우스 등 페헤리아와 2021-2022 우에파 유로파 컨퍼런스 플레이오프 1차전 원정에서 0대1로 패했습니다. 토트넘은 LA 시간으로 26일 오전 11시 5분 토트넘 하스퍼 스타디움에서 플레이오프 2차전을 치르게 됩니다. 세계 최고의 축구 라이벌로 꼽히는 리오넬 메시와 크리스티아노 호날두가 2년 연속으로 유럽 축구연맹 올해의 선수 최종 후보에서 탈락했습니다. 우에파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2020-2021 시즌 올해 남자 선수 최종 후보 명단 3명을 공개했는데
맨체스터 시티의 케빈 더브라이너와 첼시의 조르지뉴 그리고 은골로 캉테 등 3명이 최종 후보로 선택이 됐습니다. 오늘의 메이저리그 경기 결과 살펴보겠습니다. 아리조나 다이아몬드백스와 필라델피아 필립스의 경기는 아리조나가 6대2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오클랜드 에이스와 시카고 화이트삭스의 경기는 오클랜드가 5대4로 승리를 거뒀고 휴스턴 애스트로는 캔사스시티 로얄스를 연장 10회 끝에 6대3으로 물리쳤습니다. 시애틀 메리너스 텍사스 레인저스와 연장 11회까지 접전을 펼쳤는데요. 9대8로 승리했습니다. 탐파베이 레이스는 이 볼티모어 오리올스의 7대2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이 탐파베이 레이스의 최지만 선수는 적시타를 치면서 팀의 승리에 쐐기를 박았습니다. 애나햄 엔젤스는 디트로이트 타이거스의 경기에서 13대10으로 역전승을 거뒀는데요. 쇼헤이 오htani는 오늘 경기에서도 멀티히트를 기록했습니다.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와 미러키 브루어스의 경기 4회 초 현재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가 1대0으로 앞서고 있습니다. 신시내티 레즈 마이애미 말린스의 경기에서 6회 말 현재 4대1로 앞서고 있습니다. (8월 19일) 목요일 저녁 라디오 솔 이브닝 뉴스 날씨 전해드립니다. 지금은 CBB SBA 타임 스몰 비즈니스를 성공으로 이끌어주는 CBB뱅크 제공입니다. 해안가에 파도주의보가 내려져 있는 카운티들이 있습니다. 벤츄라 카운티와 LA 카운티, 카탈리나 그리고 산타바바라 아일랜드 일대에 토요일 저녁 11시까지 파도주의보가 내려져 있는 상태입니다. LA로는 오늘 밤 맑은 날씨 보이겠고 바람은 5마일에서 10마일 정도, 밤 최저기온 67도가량을 기록하겠습니다. 내일은 곳에 따라 구름 끼는 지역들이 많겠고 토요일과 일요일 낮 최고 기온이 오늘보다는 조금 내려간 75도가량, 내일은 낮 최고 77도에서 79도가량을 보이겠습니다. 밤 최저기온은 65도로 예상됩니다. 밸리와 인랜드 엠파이어 지역 내일 낮 최고 많이 떨어진 기온입니다. 84도, 밤 최저 59도, 해안 지역은 낮 최고 72도, 밤 최저 64도를 보이겠습니다. 하와이 호놀룰루 지역입니다. 오늘 오후 곳에 따라 구름 낀 후 맑겠습니다. 밤 최저 75도, 내일은 곳에 따라 흐려지겠고 낮 최고 85도가량. 한국 날씨입니다. 주말을 앞둔 오늘도 무더위 속에 소나기 소식이 있습니다. 오늘 한낮에는 서울이 31도, 대전 역시 31도, 강릉 28도까지 올라가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더 덥겠습니다. 낮 동안 전국 곳곳에 요란한 소나기도 이어지겠습니다. 주말 동안 전국에 비가 내리면서 날이 한층 선선해지겠습니다. 가을 장마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날씨는 지금은 CBB SBA 타임 스몰 비즈니스를 성공으로 이끌어주는 CBB뱅크 제공이었습니다. 라디오 솔 이브닝 뉴스 1부 함께 하셨습니다. LA와 가든그로버 두 곳에서 모시는 금강안경 검안과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빛으로 태어나는 당신은 카우나 미인 100% 근적외선 마스크는 카우나뿐입니다. 정직한 빛 카우나 LED 마스크, 온오프 PRGR, 야마하 볼틴, M뉴 스포츠, 전 미국 독점 총판, 올림픽 골프, 구매부터 재이용자까지 아파트 론도 역시 뱅크 오브 호흡이 하면 다릅니다. 희망을 설계하는 전문가들의 은행 뱅크 오브 호흡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잠시 후 6시 이브닝 뉴스 2부가 계속됩니다. 지금까지 잘 던지고 있었는데요. 경기 후반에서 흔들리고 있습니다. 건강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인생 후반 관리가 중요한데 말이죠. 지금 불펜에는 누가 나와 있을까요? SMG가 있어요. 서울 메디칼 그룹이요. 네. 서울 메디칼 그룹. 말씀드리는 순간 불펜에서 나오는 SMG. 네, SMG가 인생 후반을 건강하게 지켜줄 겁니다. 네. 5스타로 인정받은 의료 서비스. 인생 후반의 확실한 구원이네요. 서울 메디칼 그룹이죠. 서울 메디칼 그룹.